아이들이 뇌전증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응급사항이 왔을 때 부모님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이 일어나면 대부분 부모님은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아이가 뇌전증이 왔을 때는 여러 차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많이 그런 상황에 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수록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고 잘못된 응급 대응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훨씬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고 경련할 때의 대처법.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고 경련이 시작되면 먼저 아이가 다치지 않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나 책상, 목소리, 장난감, 컵은 신속하게 치워주세요. 아이가 바닥에 눕고 머리는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절대 발작하는 몸을 억지로 제지하지 마세요. 발작은 그렇게도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에 거품을 물거나 씹는 듯한 행동을 할 때의 대처법. 입에 거품을 물거나 씹는 듯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절대 손가락이나 물건을 입안에 넣지 마세요. 아이의 치아나 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손가락, 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이 없어질 경우의 대처법. 경련이 발생한 뒤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을 잃으면 아이를 옆으로 누워서 기도를 확보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작 이후에 생기는 침이나 구토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길어지면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발작이 5분 이상 지속하면 즉시 119에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께 발작이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속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발작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아이들은 멍하거나 몹시 피곤해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게 다정한 말투로 안심시켜주고 안전한 장소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쉽게 기억해야 될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발작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작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거나 기억해 두어서 5분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 119를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기. 몸을 잡거나 흔들어도 발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상태를 살피기. 경련하는 도중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 의식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뇌전증 아이 데리고 계신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항상 소아 뇌전증 발작은 놀랍고 두렵고 하지만 부모님이 침착하게 대처를 할 때 아이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순간에도 아이를 지킬 수 있으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성한의원 원장 박기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